여보 마감했어? 이쪽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오래 걸리면 내가 거기로 넘어가서 도와줄까? 아니야, 여기도 거의 다 끝났어. 엄마 아빠는 진작에 퇴근하라고 했고 지금 주방 이모랑 둘이 남아서 정리 거의 끝났지. 다행이네. 그럼 여기 지금 마감하고 차 끌고 갈 테니까 퇴근할 준비하고 있어. 알겠어. 오늘 많이 팔았어? 아까 초저녁에 비가 오는 바람에 저녁 손님이 일찍 끊기더라. 그것만 아니었으면 300은 팔았을 텐데 오늘 270 정도? 그 정도면 잘했네. 이제 오픈한 지 1년 정도 됐나? 평일에 이 정도 매출이면 2호점은 자리 잡은 것 같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뭘 장모님이 하신 그대로 했을 뿐인데. 워낙 유명한 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나중에 3호점 4호점까지 내더라도 손님이 바글바글 몰려올 것 같아. 3호점은 우리 엄마 힘들어서 못해. 지금도 2가게 준비해주는 것만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빨리 거기라도 당신이 맡아서 해야 돼. 여긴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 나도 노력하고는 있는데 장모님 손맛을 따라가긴 힘드네. 레시피대로 다 알려줬는데 아직도 안 돼? 괜히 대박집이 아니라니까? 장모님이랑 분명 똑같이 만드는데도 그 맛이 안 나오더라. 하긴 나도 단골 손님들은 내가 만드는 거랑 우엄마가 만드는 거랑 귀신같이 구별하시더라. 그래도 어쩌겠어. 언젠간 이 가게를 당신이랑 나랑 이어받아야 하는데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긴 한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당분간 불편해도 장모님이 왔다 갔다 하셔야지 어쩔 수 없다. 우엄마도 3년 안에 은퇴하신다고 했으니까 딱 그때까지 완벽하게 배워놔. 당신 사무직만 하다가 몸 쓰는 일 하니까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벌이가 다르잖아. 그래, 월급쟁이로 사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낫긴 하지. 당신이랑 장모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살아보겠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잘해. 아 맞다. 다음 주말에 도련님 상견례 한다고 했지? 가게는 아빠 보고 하루 가 있으라고 할 테니까 잘 다녀와. 당신은 같이 안 갈 거야? 나는 뭐 도련님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갈 필요까진 없을 것 같고 주말인데 가게 비우기도 좀 그래. 그냥 엄마 도와주고 있어야지. 알겠어. 그럼 지금 출발할 테니까 마감하고 가게 앞에서 기다려. 결혼 3년 만에 직장 다니던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친정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손칼국수를 팔고 저녁에는 보쌈과 파전을 주로 파는 식당인데 엄마 손맛이 좋고 음식을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수준으로 퍼주기 때문에 항상 붐빕니다. 남편이 작년 여름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에서 일을 배우더니 올해 초 옆 동네에 2호점을 차려서 독립했어요. 처음엔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지만 남편이 워낙 열정적이라 2호점 간판을 달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본점 하루 매출은 500에서 주말이면 800만 원 정도 팔고 있고 남편이 하고 있는 2호점은 평일 250만 원, 주말에는 400만 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꾸준하게 매출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직장 다니던 시절에 300만 원 월급 받던 남편이 자기 사업을 시작한 뒤로 버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오늘 도련님 상견례는 잘했어? 어때? 상대방 아가씨는 마음에 들어? 결혼식 날짜는 언제쯤으로 하실 것 같아? 글쎄, 잘 모르겠네. 잘 모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 동생이 사회생활 늦게 시작했잖아.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부모님이 지원해줄 상황도 아니라서 여자 쪽에서는 최소한 전셋집이라도 해오길 바라고 있더라고. 요즘 은행 가면 전세자금 대출 다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둘이서 사는데 18평이나 25평이면 충분하고 대출받아서 살다가 갚으면서 돈 모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다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그래도 우리는 결혼할 때는 집도 있었잖아. 그건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내 앞으로 해주신 거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 그러게, 근데 상대방 쪽에서 워낙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능력만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원체 없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도련님이 그 아가씨랑 이야기를 잘해보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요즘은 전세대출 정도는 받고 시작해도 상관없어. 그 아가씨도 직장 다닌다며? 맞벌이하면 금방이지. 우리 생각은 그렇긴 한데 딸 가진 부모 입장은 좀 다른가 봐. 하다못해 전세자금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 하긴 내 딸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마음이 안 좋긴 할 것 같아. 아무튼 방금 전에 자리 끝나서 이제 출발하려고. 가게로 바로 가서 마감까지 할 거니까 장인어른은 들어가시라고 할게. 그래, 아빠 아침부터 개모임 단체 손님 아줌마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 당신이 용돈이라도 좀 챙겨드려. 알겠어. 남편에게는 5살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오래 하느라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건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월급도 적다 보니 당연히 모아둔 돈은 별로 없었고 시댁 역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저희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못 해주셨거든요. 당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죠.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왜? 가게에 손님이 너무 많아? 나라도 넘어가서 도와줄까? 아니야, 가게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 통장에 지금 얼마나 있지? 통장에? 적금으로 6천 정도 있고 주식계좌에 있는 돈이 1억 조금 넘게 있지. 갑자기 돈은 왜? 아니, 진짜 이러다가 내 동생 결혼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1억만 해주면 안 될까? 나머지는 어떻게든 동생이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은행 대출 받으면 결혼 허락 안 해준다고 했나 봐. 도련님 결혼하는데 우리 돈 1억을 빌려주자는 거야? 빌려준다고 하긴 좀 그렇고 다시 돌려받기엔 힘들 것 같아. 그냥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것처럼 해서 신혼집 구할 돈 1억을 대신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여보. 당신이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랑 퇴직금은 얼마였지? 퇴직금까지 하면 3천 정도였지. 그런데 그 돈은 이 가게 차리는데 전부 들어갔잖아. 그래, 그 돈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지. 당신 동생 도와주고 싶으면 통장에서 3천만 원 빼서 가져다 줘.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다른 이모님들처럼 월급 받는 걸로 하고 그 가게 사장은 내가 할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가게에서 당신 지분 빼준다고. 그 돈으로 당신 동생 지원해주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당신네 집안은 돈도 많잖아. 근데 고작 1억 때문에 1억이야? 고작 1억? 지금 고작 1억이라고 했어? 1억이 그렇게 쉬운 거 같으면 당신 식구들은 왜 1억도 못 모아놨어? 우리 엄마 아빠라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줄 알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근데 가게 일 겨우 몇 달이나 해봤다고 1억을 빼서 집에 가져다 주겠다고 해?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잖아. 나는 지금까지 당신 동생이랑 직접 얼굴 본 적이 10번도 안 돼. 완전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진짜 너무한다.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야? 나한테 가족은 당신까지야. 그러는 당신은 나보다 당신 동생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혹시 그렇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난 그런 사람이랑 못 사니까. 우리가 돈이 넘쳐나는 부자도 아니고 이제 조금 벌기 시작했는데 1억을 그냥 조건 없이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보, 정신 차리자. 당신이나 나나 아직 그 정도 여유 없어. 알겠어. 남편은 매우 실망했지만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빌려주는 것도 내키지 않는데 1억이라는 큰 돈을 그냥 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결국 시동생은 상대편 여자네 집안 반대로 결혼을 못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제 생각은 그런 여자랑 결혼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같이 고생해가면서 뭔가 이뤄나갈 생각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봤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버티지 못하고 도망갈 사람 같거든요. 지금은 시동생이나 시부모님이 저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엔 그때 결혼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김 선생님 전화번호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샛별 어린이집 김 선생님 핸드폰 맞냐고요? 네, 제가 맞는데 어떻게 연락하셨죠? 나 달림반의 최수빈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대체 선생님은 왜 전화번호를 안 알려줘서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켜요? 아, 학부모님이셨어요? 저희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린이집 통해서 연락 주시라고 안내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급하게 물어보거나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 가르치는 선생이면 책임감이 있어야지. 내가 언제 어린이집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바꿔달라 하고 있겠어요? 학부모들 낮에 일하고 바쁜 사람들인데. 아, 네. 그런데 이렇게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시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린이집 대표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해주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연락할 일이 있으면 그땐 어떡해요? 선생님이면 아이를 24시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 정도 사명감도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무슨 일 때문에 연락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 항상 우리 아이 아빠가 애를 데리러 갔었잖아요? 네, 아버님이 자주 오셨었죠. 내가 일 때문에 늦게 끝나서 보통은 남편이 아이 데리러 가긴 하는데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라서 아까 어린이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평소 옷차림을 원래 그렇게 입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조신하고 단정하게 입어야지. 애들이며 학부모들이 다 보고 있는데. 치마도 너무 짧고 상의가 너무 딱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글쎄요. 저는 진짜 어머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치마도 무릎 아래로 오는 길이었고 오늘 위에 입은 건 블라우스의 가디건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했나요? 노출이 있다거나 보기에 안 좋은 옷차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의도라는 말이 조금 거슬리네? 내가 무슨 의도를 갖고 선생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 몸매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한참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화장도 진하고 학부모가 엄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 아빠들도 볼 텐데.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자주 입던 옷인데 원장님이나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아무도 문제 있다고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럼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상한 사람이네? 괜히 트집 잡고 이상한 시비 거는 나쁜 엄마네.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점은 말씀하실 수 있죠. 앞으로 저도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어린이집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싫은데요. 나는 선생님이랑 직접 연락하고 싶어요. 우리 애 맡기는 사람인데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직접 판단하고 알아야겠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어린이집 선생님 일을 6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일이 쉬웠던 적은 없었지만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TV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진상학 부모가 그렇게 많은 것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정말 이상한 사람이 걸릴 때마다 1년이 힘들어져요.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라 대부분의 학부모보다 어린 편입니다. 그리고 키가 좀 큰 편이라 눈에 잘 띄고 골격이 커서 체형이 서구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직장이 어린이집이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매일 만나는 일이라 보니 제 스스로도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가끔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 남편이랑 바람났다고 어린이집까지 찾아온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30대 후반에 배 나온 유부남과 왜 바람을 피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결혼했고 대기업 IT 회사를 다니는 남편이랑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남편 키가 185에 운동 좋아해서 군살도 없는데 제가 왜 아줌마들 남편을 꼬시고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니까 남편이 일 그만두고 쉬면서 다른 공부해보라고 하는데 진짜 몇 년간 아이들 보는 게 좋아서 하던 일 자체가 점점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나 수빈이 엄만데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우리 애가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하는 거죠? 아, 오늘 낮에 수빈이가 친구랑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크게 싸운 건 아니라서 서로 화해시키고 장난감도 순서대로 가지고 놀게 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나 봐요. 뭐라고요? 애들이 싸웠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왜 내가 먼저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당연히 학부모에게 먼저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말다툼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도 해보고 그러면서 양보하는 법도 배우는 거라서요.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잖아요? 이래도 큰일이 아니야? 대체 아이 담임 선생님으로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이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사회화 과정을 배웁니다. 제가 한쪽 편만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도 배우고 하면 안 되는 게 뭔지도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이라 생각해요. 누가 지금 그런 소리 듣고 싶대? 너 진짜 나이도 어린 것이 꼬박꼬박 말대꾸하네. 얼마 전에 보니까 아직도 옷차림 똑같이 입고 다니더라. 애들 아빠라도 꼬셔서 팔자 고쳐볼 생각이니? 네, 팔자를 고쳐요? 어머님, 말씀에 주의해주세요. 자꾸 선을 넘는 인신공격을 하시면 저도 참고 있지 않겠습니다. 너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두고 봐. 내가 너 하나 어떻게 못할 줄 알아? 우리 동네 맘카페에 애아빠 꼬시는 선생이라고 글 올리고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야. 그뿐인 줄 알아? 시청, 교육청, 국민신문고 전부 민원 넣어서 다시는 이 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닐 줄 알아?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하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내가 너 같은 인간 한두 번 겪는 줄 알아? 우리 첫째 때도 유치원 선생 몇 명을 잘라봤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하는데 어딜 겁대가리 없게 큰 소리야? 안 그래도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애들이 아무리 좋아도 더는 못 해먹겠네요. 그래, 잘 생각했네. 애들 아빠한테 생글생글 웃으면서 꼬리칠 때부터 알아봤어. 선생질 그만두고 그적성 살려서 남자들 상대하는 일이나 하면 되겠네. 제가 뭐 해먹고 사는지 그것까지 걱정해 주실 이유는 없고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 저희 동네에서 떡볶이집 하시죠? 평소에 종종 시켜 먹었었는데. 제가 어린이집 그만두고 나서도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뭐야? 내가 떡볶이집 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수빈이 아버님께서 몇 번 어린이집으로 떡볶이 가져다 주신 적 있거든요. 저도 평소에 자주 배달시켜 먹는 곳이라 알고 있었죠. 그동안 항상 평점 5점만 드리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맛있게 잘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지금 협박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존댓말을 하시고 그러세요? 하시던 대로 반말 계속하세요. 말씀하신 민원도 꼭 넣으시고요. 저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거니까 앞으로는 선생과 학부모가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뵙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일이 많아서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더러워서 더는 못 해먹겠더라고요. 원장님이 요즘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자기가 다 막아줄 테니 제발 그만두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냥 남편 말대로 자격증 공부해서 다른 일 할 겁니다. 떡볶이 집은 정말로 우리 부부가 야식으로 자주 먹던 집이었어요. 며칠 전에도 또 배달을 시켜 먹었고 별점을 1점 남겨줬습니다. 주변에 아는 친구들한테도 다들 이야기했더니 최근 한 달 동안 별점이 1점만 달리더군요. 어쩐지 자기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연락이 오길래 답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떡볶이집 매출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생각난 김에 오늘도 또 주문해서 먹어야겠습니다. 여보, 나 이제 차가 한 대 필요할 것 같은데. 좋은 거 필요 없으니까 중고차라도 하나 사자. 당신이 차가 왜 필요해? 어차피 지금은 육아휴직이라 출근도 안 하잖아. 내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유미 때문에 그렇지. 병원도 다녀야 하고 은근히 유미랑 같이 외출할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택시 불러서 타고 가자니 이래저래 불안하고 불편한 것도 있어.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우리가 지금 차 한 대 추가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일 쉬면서 우리 수입도 줄었잖아. 줄어봐야 얼마나 줄었다고 그래? 육아휴직 하는 동안 웬만큼 수당 나오는데 그리고 누가 비싼 차 사달래? 적당하게 아이랑 타고 다닐 만한 차를 사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런 차를 살 이유가 있냐고. 당신 운전 안 한 지도 꽤 됐잖아. 그냥 택시 타고 다녀. 그게 속 편해. 택시 탈 때마다 담배 피우는 기사님은 아닌지 걱정이고 괜히 여자한테는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약간 외진 곳에 있으니까 조금 불안할 때도 많아.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조금 더 버티고 있어봐. 아니, 남들은 아이 낳으면 불편할까봐 말 안 해도 미리미리 차를 사준다는데 나는 내가 좋은 차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중고 경차라도 사달라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지금 우리한테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돈이 있어봐. 내가 당신한테 뭘 못해주겠어? 우리 유미도 태어났는데 좀 아끼고 돈을 모아놔야 할 거 아냐?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작년에 차를 바꾸셨어. 그것도 외제차로? 당신 차 살 돈의 반에 반만 되는 중고차를 하나 사면 나랑 유미가 편하게 마음 놓고 돌아다니겠다. 아 진짜 그렇게 차를 꼭 사야겠어? 아니면 내가 차 필요할 때마다 당신 차 좀 쓸게. 그때마다 당신이 버스 타고 출근하면 되잖아. 버스는 좀 그렇지.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 타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아침에 그 사람 많고 자리도 없는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유미까지 데리고 버스 타고 다니라 하면서 당신은 도저히 버스 못 타겠어? 맨날 타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내가 외출할 때만 차 쓰겠다는 건데. 아 그거랑 같아? 뭐가 달라? 나는 우리 유미까지 데리고 다녀야 한다니까? 당신이 아이 데리고 버스 한번 타볼래? 알겠어. 사줄게. 사주면 될 거 아냐?
그냥 적당히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보면 당신 돈으로 사는 줄 알겠다. 어차피 나랑 같이 모은 돈이잖아. 그건 그렇지. 내가 중고차 한번 알아볼게. 뭐 원하는 모델이라도 있어? 내가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운전하기 편한 게 좋으니까 큰 차는 별로야. 아이랑 둘이 탈 거니까 적당히 안전한 걸로 사줘. 어차피 가까운 거리만 다닐 거니까 경차 같은 것도 상관없겠지? 뭐 캐스퍼, 레이 그런 것도 좋아 보이더라. 캐스퍼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고차도 비쌀걸? 그래? 그럼 뭐 당신이 알아서 좋은 걸로 사다 줘. 알겠어. 오늘부터 좀 알아봐야겠네. 저는 작년에 아이를 낳은 결혼 3년 차의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는 엄마 차로 직접 운전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크게 운전할 일이 없더라고요. 신혼집이 직장이랑 가깝기도 했고 주말에는 남편 차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제 차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아이가 태어난 뒤로 제 차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어차피 집에서 아이를 봐야 하니까 외출할 일이 거의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가야 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 병원도 가야 하고 마트에 장을 한번 보러 가더라도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갈 수 없으니까 둘이 같이 외출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 아파트가 약간 외진 곳에 따로 떨어진 외톨이 아파트 같은 곳이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택시를 자주 타고 다녔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기사님 때문에 불편했던 적도 많았어요. 이럴 바엔 적당한 중고차를 하나 사서 타고 다니다가 팔아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남편이 차를 사온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지금 이걸 나랑 우리 유미가 타라고 사온 거야? 대체 어디에서 이런 대단한 물건을 구했어? 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거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외관은 좀 낡았어도 아직 7만 킬로밖에 안 탄 거야. 엔진은 완전 새거나 다름없다니까? 엔진이 새 거면 뭐해? 비 오면 천장에서 물 새는 거 아니야?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거 우리 동네 당근마켓에서 150만 원 주고 샀지. 진짜 완전 거저나 다름없다니까? 자,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당장 폐차해도 시원찮은 걸 돈을 주고 사와? 폐차라니? 아직 쌩쌩잘만 굴러가는구만. 지금 세차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보기에 좀 그렇지만 내가 주말에 싹 닦아서 가져다 주면 멀쩡하다니까? 그럼 그 멀쩡한 차 앞으로 당신이 타고 다니면 되겠네. 나는 당신 차 탈게. 괜찮지? 아, 그건 좀 그렇지. 당신은 동네만 왔다 갔다 할 거고 나는 좀 멀리 가야 하잖아. 왜? 멀리 가야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좀 차가 오래됐으니까 위험하고 그렇겠지. 아까는 7만 킬로밖에 안 탄 새 차나 다름없다면서? 너가 타고 다니기에는 위험하고 무섭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남자는 밖에서 보이는 체면 같은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지. 나랑 우리 유미는 낡고 위험하고 쪽팔린 차 타도 상관없는 거고 너는 혼자 외제차 타고 다녀야 하는 거야? 내가 경차 사와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굳이 저런 걸 샀어야 해? 저게 훨씬 낫다니까. 150만 원에 저런 걸 어디서 구해?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면 쓸만한 경차 살 수 있다더라.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애 태어나기 직전에 자기 차는 8천만 원 외제차로 뽑아놓고 나랑 우리 유미는 150만 원짜리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똥차 타고 다니란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당신이 아무거나 사와도 된다고 하니까. 나는 저렴하고 좋은 차로 힘들게 고른 거잖아. 진짜 해도 정도가 있는 거야. 너는 네 아내랑 네 딸이 이런 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차피 샀잖아. 지금 다시 환불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내일부터 이 차 타고 출근해. 내가 당신 차 타고 다닐게. 여보, 아 진짜. 알겠지? 이따 퇴근하면 차 키 내놔. 웬만해야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지. 저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15년, 16년 정도 된 중고차라고 하는데 아니 대체 와이프랑 돌도 안 지난 딸이 타고 다니는 차를 당근마켓에서 150만 원 주고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7만 밖에 안 탄 멀쩡한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남편 차를 바로 뺏어버렸어요. 요즘 아침마다 저 차를 몰고 남편이 출근하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정말 볼만합니다.
우리가 중고차에 500만 원도 못 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작 본인은 작년에 아이 태어나기 2달 전에 갑자기 차를 바꿨습니다. 애 태어나면 당분간 차 바꾸기 힘들 것 같다면서요. 요즘 제가 남편 차를 끌고 다니는데 역시 비싼 차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도 150만 원짜리 그만 타고 싶으면 그 차 팔고 멀쩡한 걸로 바꿔오겠죠 뭐. 요즘 수입 유모차도 아마 그 차보다는 비쌀 것 같네요. 꼭 좋은 차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깔끔한 경차라도 사올 때까진 계속 남편 차는 제가 타고 다닐 겁니다. 본인이 답답하고 불편하면 빠르게 움직여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